네, 이런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두고 국내 정치권에도 좀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가 이 참관단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서자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참관단을 보낸다든지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입니다. 해외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이거 안 보내면 직무유기라고 하고요. 군인 출신의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은 이거 보내면 탄핵한다. 국회 동의 없으면. 뭐가 뭔지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네. 일단 양측의 정책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고 네네. 그리고 헌법 법률 시행령 해석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끼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입장인 거고. 예,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뭐 파병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선에서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일단 부딪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 해외 국군을 외국에 파견을 할 때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나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거는 파병이 아니라 그냥 파견이라고 해도 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훈령에 따르면 부대 단위의 파병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네. 개인 단위로 파견하는 건 안 받아도 된다. 김병주 의원도 군인 시절에 그렇게 파견을 나간 적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훈령 해석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그 훈령이 헌법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파병뿐만 아니라 파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회 동의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령 해석에서 국민의힘 의견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훈령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또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이게 뭐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군사 전문가시니까 봤을 때 한 10에서 15명 정도의 참관단을 통상 보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파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란하고 이렇게 사실상 중동에서의 전쟁이 좀 이제 확대되다가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우리 참관단이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 국방부에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북한의 그 장비와 무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비와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무기와 장비는 무엇인지 이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러면은 참관단이 안 가 있을까요? 여기도 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태껏 가 있었냐면 폴란드에 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폴란드에 가 있어서 모니터링 정도 하는 것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이 되기 때문에 파병 규모라든지 이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추가 파병의 의무는 있는지, 총포탄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거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는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보 분석 요원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에 12,000명이던 이렇게 북한군이 참전을 하게 될 텐데, 이 북한군의 남북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대치되는 상황에서 볼 것이 아니고 네. 한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최전선에서 정말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용병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자기네들이 뒤에 서고 오히려 북한군을 제일 앞에 내보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구해내야 될 그런 우리 민족적인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한테 선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는 한민족의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역 요원들은 이제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인원들이 뭐 10명이든 15명 정도면은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는 부대 파병할 때는 전부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엔의 밀리터리 옵저버 요원, 감시단 요원이죠. 그리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참모 요원들, 이런 요원들은 전부 다 개별 파병으로 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도 보낼 때 개인 파병으로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파병이라고 그러면 부대 단위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전투를 하거나 정말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를 그걸 파병이라고 얘기하지. 거기 가가지고 모니터링 하는데 그것을 파병이라고 얘기하고 시비 거는 것은 오히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파병을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야당도 한 발 양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북한 안보 상황 살펴봤고